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강사 엄유진이고요.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 특강 중에서도 사용 설명서에서 또 짚어주지 않는 그런 출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든 책이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짚어주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설명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형식은 작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수능 특강을 한번 공부를 하고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작품에서 혹은 문제에서 혹은 선지 하나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혹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짧게 살펴보는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1부 1강에 실려있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시 본문 다 보지 않고요. 요 부분만 볼 거예요.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여러분들, 요 여승이라는 시는 승려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속세에서 너무나 내몰린 삶을 살았던 여인의 삶에 대해서 화자가 관찰을 해서 제시한 작품이었잖아요. 자, 화자가 지금 여인이 매우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자기도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인의 울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울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쁨에 의해서 혹은 감동을 받아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우는 울음도 있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서글퍼서 우는 울음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인의 울음은 바로 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에서 물론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 비유적인 표현 외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에서 다뤄진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요 문제에서 다뤄졌었는데요. 물론 다른 선지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는 구절에서는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여기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소리를 온도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한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서러움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예문을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가을밤같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인식한 대상은 지금 무엇이냐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되겠죠. 이 여인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처절한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이 느껴져서 마치 가을밤같이 차더라 라는 거니까 이 울음소리로부터 뭐가 연상이 된 거다? 가을밤의 추위가 연상이 된 것이고 요것은 이제 촉각적 심상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초에 대상이 뭐였다고요?
그쵸? 여인의 울음소리였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감각을 연상을 해냈다고요? 그쵸? 촉각적인 심상을 연상을 해냈다고요. 자, 이렇게 여인의 울음소리에 대한 감각적인 인상이 청각에서 촉각으로 전이가 일어났죠. 이런 거를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각적 심상을 이 구절에서 사용한 이유는 뭐였냐면 여인의 서러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출제 포인트가 뭔지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에는 없는 출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요.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복합 심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둘 이상의 감각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심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감각에 있어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울음을 인식하는 감각이 처음에는 청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촉각으로 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대상에 대한 감각이 대상을 인식하는 감각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상에게 느낀 정서나 인식을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 반드시 A한 B 혹은 A하는 B의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우리에게 익숙한 공감각적 심상의 형태는 이런 거예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쵸?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이 종소리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A한 B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꽃처럼 붉은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꽃처럼 붉다라는 시각적인 요소가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요소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는 관용어가 체온을 수식하는 구성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방금 봤듯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처럼 부사어와 서술어의 형태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 그 문장이 짜여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자, 중요한 거는 공감각적인 표현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공감각적 심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소리의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종소리를 동그라미로 전이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를 해서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그 소리의 파문을 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같은 경우에는 새파란 초승달이 전해주는 그 시각적인 인상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신이 굉장히 차가운, 굉장히 냉혹한 그런 촉각적 심상을 전이해서 전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바람이 불고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다 라는 것은 촉각적인 심상이지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부터 어떤 느낌이 느껴지느냐, 파란 색채가 느껴지더라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를 하는 모습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전이하기만 하면 모두 공감각